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까지는 법정기사구문이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가였죠. 이제부터는 성립 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책은 자 379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4번 있습니까? 그럼 제목에서 관습법상 괄호가 쳐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법정지상권 똑같습니다. 366조든 관법제든 모든 법정지상권 똑같아요. 이제 성립 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개를 잘 비교해야 되고 심이 아주 잘 나옵니다. 처음에 자, 갑 소유 토지의 을건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갑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에게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하죠. 법정이라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 없이 법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갑 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토지가 매매 양도된 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건물과 이 법정지상권이 이전돼요. 여기는 토지가 이전이죠. 여기는 건물과 법지가 이전입니다. 이걸 잘 비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다시 등기 없이 법지 취득했습니다. 등기 없이. 첫 번째 여기서 다시 갑소유 토지의 을이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 철거청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토지를 팝니다. 병한테 등기하면 잘 해보세요. 항상 매매는 시간순이에요. 토지관에서 등기 없이 지상권을 먼저 취득했죠. 두 번째로 토지 등기했죠. 그럼 얘가 시간이 빠르잖아요. 따라서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도 여전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철거청은 못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 지상권이 그대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답니다. 2번과 비교하면 자, 현재 우리에게 건물 소유권과 법정상권이 있죠. 현재 우리에게 건물 소유권, 법정상권. 여기서 병의 건물을 매매합니다. 그럼 건물을 매매하면 특이하게 없는 한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양도도 포함시켜줘요. 그러니까 병은 건물과 법지를 같이 취득하죠. 자, 그럼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되죠, 법률행위. 그럼 법정상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187조가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할 때 등기하라 했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취득했지만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됩니다. 예, 등기해야 취득한다. 그러니까 소유권, 물권, 지상권, 물권 다 취득이 법률행위라 둘 다 등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우리에게 건물과 법지가 있는데 이제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다 미칩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병이 경락받았다. 그럼 병은 건물도 취득하고 법지도 취득하죠. 저당권이 미쳤으니까 종된 권리 취득합니다. 그럼 건물이 이때 등기해야 됩니까?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럼 법정상권 등기해야 됩니까? 마찬가지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둘 다 물권이잖아요. 취득원인이 법률행위, 양도, 매매죠. 둘 다 등기해야 되고 여기는 법률 규정이라 둘 다 등기 없이. 그럼 등기 없이 네 글자죠. 등기 없이. 그걸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등기 없이 네 글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등기무? 뭐 전현무예요? 당연히.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한다고 표현합니다. 다음 네 번째 오셔야 돼요. 네 번째는 논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건물도 있고 법지가 있는데 우리 법원이 뭐라 하냐면 이건 논리가 없어요. 지상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가 아니라 그래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따라서 외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 지상권만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자 결론입니다. 자 1번은 지상권이
을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지상권이 이전됐습니까? 을에게 머물러 있죠. 토지가 이전이고 지상권 을에게 머물러 있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근데 2, 3, 4는 지상권이 병에게 넘어갑니다. 2, 3, 4는 지상권이 이전돼요. 이전할 때 법률행위는 등기가 되고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그리고 따로 국밥, 따로 양도할 수 있다. 다시 1번은 지상권이 이전된 거 아니죠. 을에게 지상권 머물러 있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등기 없이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2, 3, 4는 지상권이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법률행위는 등기가 되고 법률 규정은 당연히 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번과 2, 3, 4를 정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토지가 양도예요. 그럼 지상권 가만히 있죠? 그럼 양수인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여기는 양도되는데 양도는 등기가 되고 경매는 등기 없이 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법정기관은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다음 토지를 양수했네요. 양수? 그러니까 토지가 이전되죠. 지상권은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등기해야가 틀렸죠. 여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상권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X. 아까 1번 사례. 두 번째, 법질 양도가 매매죠. 그럼 등기해야 되나? 맞았다. 아까 2번. 그 다음, 법정당권 지상권을 제3계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질을 당연히가 틀렸죠. 둘 다 등기해야 된다. X. 아까 2번. 다시 강제금융에 성립한 관법지를 법률행위가 양도죠. 그럼 맞았죠? 등기한다? 맞았다. 아까 2번. 마지막, 건물에 대한 법제가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경매되네요. 경락인은 등기가 틀렸죠. 당연히 아까 3번 X입니다. 잘 비교하세요. 그럼 여러분 책에 체크합니다. 자, 380페이지 오세요. 380페이지. 위쪽에 파란색 2번 문제 해결 있습니까? 밑에 심화학습 1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제목 보지 마세요. 그 바로 아랫줄에 밑줄, 바로 아랫줄. 법정사원이 붙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 동그라미, 양도니까 양도 이런데 양도? 그럼 등기해야 된다. 양도하는 경우 건물 매매 속에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이 종된 권리도 양도하는 채권적 계약을 한 것이다. 그 다음 문장. 그럼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는 법지를 승계 취득하지 못하고까지 믿지 못한다. 그 말이 등기하란 말이죠. 오른쪽 페이지 주세요.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5번. 자, 토지가 양도된 경우 있나요? 토지 양도. 여기죠? 토지 양도라 등기 없이. 자, 밑줄 하세요.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관습상 지상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상권 취득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제3권을 등기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다 등기 없이 그러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잠깐 여러분 민법 보충사항이 프린트 되시죠? 이거 없으신 분은 1월 강의 제1강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1월 강의 제1강 거기 보충 10번 펴보세요. 자, 5페이지 있습니까? 보충 10번. 이게 민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충 10번 피했습니까? 그럼 1번 등기하여가 있고 양괄호 1번이 법률행위인데 동그라미 1, 2, 3, 4, 5, 6까지 봤어요. 7번은 제가 3, 4, 5에 본다 그랬죠. 이제 오늘 보는 겁니다.
그럼 7번 보세요. 법지가 있는 건물이 양도 동그라미,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건물도 등기해야 되고 법지도 등기해야 된다. 그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A. 법지가 있는 건물이 경매 동그라미, 저당권 실행된 경우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여기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한다. 자, B가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B,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 남겨둔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C, 법정 이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이 이거죠? 토지를 양수했단 말이죠?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 그러게 7번과 A, B, C 그 4개 잘 비교하세요. 7번 A, B, C 이렇게 아주 심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법정 지상권을 끝내겠습니다. 아주 어렵게 공부했죠? 근데 양이 많은데 제 공식 몇 개 들어가면 답은 1초 만에 나옵니다. 이제 지역권 가겠습니다. 자, 384페이지 주세요. 예, 384페이지. 이제 좀 쉬워집니다. 자, 지역권 7번 보세요. 이 공로가 있는데 밑에 갑토지, 을토지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을토지가 맹지라면 갑승낙 없이 여기를 통행할 수 있죠. 그게 지난주에 공부한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근데 오늘 공부할 건 보세요. 을토지에서 공로로 나간 길이 있어요. 그럼 멀더라도 이렇게 다녀야겠죠. 근데 이렇게 가면 아주 편하겠죠? 이렇게? 이때는 반드시 이제는 갑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갑승낙. 그럼 갑승낙만 얻으면 단순히 여기를 통행할 둘 간의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채권자. 근데 만약에 우리 채권이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갑을 잘 꼬셔서 지역권이라는 걸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물권이라 지역권 등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채권이 아닌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했다면 을토지가 도움을 요청해서 요역지라고 갑토지가 도움을 승낙해서 승역지랍니다.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라 밑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문자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가 승역지를 자기 토지가 요역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승역지는 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둘이 싸우지 않겠죠.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한데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존버해야 됩니다. 헛갈리시면 잘 나와요. 보세요. 헛갈리니까 잠깐 이게 시험장에서 잠깐 머리가 띵하면 헛갈리니까 보세요. 승일이, 내 친구 승일이가 있어. 승일이. 다시 승일이 있다. 승일이. 여보세요. 승일이. 안 헷갈리겠죠? 승일이. 자, 그 다음 지역권의 법적 성질은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유상, 무상 가능하고 영구 설정 가능해요. 근데 지상권과 차이점. 지상권은 나 혼자 사용합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합니까? 지상권자 혼자 사용하죠. 소유자 사용하지 않죠. 임대차면 누구만 사용해요? 임차인만 사용하죠. 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만 사용하죠. 집주인이 새벽에 막 들어와 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용익권자만 독점적 사용합니다. 독점적. 근데 지역권 안 그래요. 자,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삽니까?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죠.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이렇게 지역권은 독점적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갑도 승용지 소유자도 통행할 수 있어요. 인근에 사는 병도 통행할 수 있고 정도 통행할 수 있고 을 혼자 배타적 점유한 게 아닙니다. 비배타성이에요. 그리고 공용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요. 함께. 이게 다른 요건과 지역권 차이점입니다. 다른 용익권은 그들만 독점적 배타적 사용하는데 지역권은 함께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에게 유리하니까 취득은 쉽게 줘요. 한마디로 공용 화장실이에요. 값도 싸고 을도 싸고 병도 싸고 정도 쌉니다. 그게 비필터성 공용성이다 생각할게요. 쉽게 인정해 준다. 여러 사람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이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책에서 386을 먼저 오세요. 386 피했습니까? 그럼 중간에 03번 지역권 특성이 있어요. 밑에 파란색 1번 배타적 점유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양괄호 1번 세 줄을 체크하시면 방금 그 말이 있습니다. 체크했습니까? 그 다음 이 판례는 이 두 개 판례는 나중에 5월달에 요약집에 상세히 나옵니다. 요약집에. 첫 번째 판례. 자, 갑과 을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갑과 을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럼 자, 갑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을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기금을 수령했다. 갑과 을이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해놓고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임대차인지 전세권인지 자기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법원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한 이 짓이 뭐죠? 우리가 한 짓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법원에서 그게 지역권 합의예요. 이런 거 해본 적 없죠? 당신을 한 짓이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등기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두 번째, 자, 지역권이 종된 권리죠? 요역지를 위한 권리라 요역지가 주된 권리 엄마, 지역권이 종된 권리 자식. 그럼 자식이 태어나려면 누가 있었어야 돼요? 엄마가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보세요. 어느 토지에서 통행 지역권 자식이 땅을 정하려면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 엄마가 있어야 되죠.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죠. 엄마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종된 권리가 있으려면 주된 권리가 있다고 입증해야겠죠. 그래서 주종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요약집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부정성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부정성. 자, 386 오세요. 386.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부정성 있고 292조가 있습니다. 일단 책 한번 보세요. 공로가 있고 갑토지, 을토지가 있는데 을이 통행을 위한 지역권을 취득하면 을토지가 요역지이고 갑토지가 승역지죠.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속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종이었죠. 이게 몸이면 이게 그림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을이 요역지를 병에게 매매해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럼 몸이 가면 그림자 가만히 있어요? 따라가요? 그림자 따라가야겠죠. 밑에 지역권 이전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 없이.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죠. 등기 없이 어떻게 외웠어요?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지 등기 없이 따라간다. 그게 여기에요. 1항. 지역권은 자 초록색 똑같이 초록색. 요역지 소유권이 부종하여 이전한다. 정년 정답. 따라간다. 등기 없이. 그 다음 또는 파랑색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죠.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가 이제는 매매가 아니라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대차 설정해주면 용의권자 병이 토지를 사용하니까 병이 지역권을 행사하겠죠. 그 다음 요역지는 토지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토지 저당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게 소유권 여기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근데 그러나 다른 약정 가능하다. 약정이 있으면 안 그래요. 약정 없을 때 주된 권리 따라간다. 다음 2항이 시험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이 따라가죠. 근데 반대로 요역지는 을에게 머물러 있는데 지역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을까요? 예, 안 됩니다. 아니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만 움직여요? 그럼 귀신이에요. 그리고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에만 저당 설정 못합니다. 저당권이 가능한 권리는 두 개예요. 지상권, 전세권만 가능해요. 지역권 X. 근데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세요. 자, 그럼 요역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저당권은 토지를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 반대로 요역지는 내버려두고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에만 저당 설정 못합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자, 2항에서 지역권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 안 돼요.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거 목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조문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 갈 텐데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죠. 자,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3번 불가분성이 있습니까? 그럼 293조 1항이 있어요. 먼저 중간에 295조 295조 1항부터 그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거든요. 자, 밑줄 하세요. 공유자 1인이 조건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항상 취득은 쉽게. 그 다음 지금 보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을과 병이 여기를 공유한다. 여기를 공유하죠. 공동소유. 근데 을병에게 지역권이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소멸시효 20년이 걸려요. 우리가 소멸시효 채권은 몇 년이죠? 그죠? 10년. 소유권은 안 걸린다. 그 이외에는 20년이에요. 그러면은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니까 20년 소멸시 걸려요. 그러면 얘들이 지역권이 있더라도 19년간 행사 안 했네요. 19년간. 그럼 1년만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로 이거 없어집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를 얘들이 중단시켜야겠죠. 그럼 둘 다 통행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명만 통행해도 19년에서 소멸시효 딱 중단됩니다. 원점으로 가서 소멸시효 1년부터 다시 진행해요. 다시 진행. 원점으로 가서. 그러니까 둘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어요. 둘이 목발 짚고 둘이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진 사람 한 명만 목발 짚고 왔다 갔다 하면 딱 소멸시효 중단해서 19년이 다 없어진다. 그럼 1년부터 새롭게 소멸 진행합니다. 근데 그럴듯하지만 또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이제 반대로 얘들에게 지역권이 없어요. 근데 얘들이 통로를 개설해서 20년 통행하면 이제 지역권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취득시효. 그래서 얘들이 19년간 지금 19년간 통행해요. 1년만 더 통행하면 지역권을 취득시효합니다. 그럼 갑은 내 땅에서 지역권 취득시효 막아야겠죠. 그럼 갑은 둘 다 취득시효를 중단시켜야 돼요. 을병 둘 다 맥살 잡고 나가야 돼요. 둘 다 맥살 잡고 못 다니게 됩니다. 을만 못 다니게 하잖아요. 을만. 그럼 병은 취득시효 해버립니다. 그럼 병이 취득하면 을도 함께 취득해버립니다. 따라서 갑은 을병 둘 다 맥살 잡고 둘 다 못 다니게 돼요. 그래서 전원을 중단시켜요. 모든 공유자. 그래야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지금 뭔 말이 지금까지 뭔 소리 했죠? 그럴 것 같은데 기억 못 하겠죠? 시험장이 분명히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결론. 잘 보세요. 자, 공유에서 결론입니다.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나 그 다음에 여기 취득시효 중단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자, 소멸 안에 유리하면 1인만 중단하면 돼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나 취득기간 똑같아요. 일단 법정 볼게요. 죄송합니다. 법정은 순서를 착각. 296조. 여러분 책에서 아까 불가분성 박스에서 세 번째 법정은 296조 먼저 보세요. 자, 밑줄 합니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다음 1인 동그라미, 1인을 한 지역권, 다음 소멸 동그라세요. 소멸시효에, 다음 동그라미 쳐요. 중단 또는 정지 동그라미. 그럼 저같이 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소멸 동그라미 쳤죠. 중단 정지 동그라미 쳤죠. 묶어서 써요. 유리하다. 소멸 안에 유리하죠. 그러니까 아까 1인 동그라미 친 거예요. 1인.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했죠. 효력이 있다. 그게 296조. 그 다음 7번 보세요, 이제. 그럼 지역권을 취득, 모대, 그럼 불리하죠. 취득, 모대 불리하죠? 그럼 전원 모든 공유자. 그 295조예요. 그 위쪽이 295조. 아까 1항 봤죠? 자, 2항. 점유율을 한 지역권의, 자, 취득 동그라미 보세요. 시효의 중단 동그라미 이렇게 취득,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자, 모든 공유자 동그라미 전원. 모든 공유자 전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모두를 중단시키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저같이 하세요. 자, 소멸 안에 유리해서 1인, 취득 모대 분리해서 전원하면 끝나죠. 그냥 끝나죠. 그다음 취득시효가 있는데, 자, 지역권은 등기하면 성립하지만 취득시효 할 수 있죠. 취득시효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 앞으로 오세요. 자, 앞으로 385페이지. 중간에 02번 지역권 취득이 있고 파란색 2번 취득시효가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이 있죠? 그게 양가로 1번이 294조예요. 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 안에서 245조를 준용한다. 245조가 소유권 취득시효고 등기까지 해야 되죠. 자, 그럼 통행조건입니다. 통행조건 취득시효는 우리 판례가 반드시 을이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반드시 뭘 개설한다? 통로를 설치한다. 그리고 20년간, 여기 20년간.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권 등기까지 해야 돼요. 245조 등기. 그리고 여기 불법점유자 부할 필요 없죠. 불법점유자 취득시효 못합니다. 적법점유자만 가능하다. 적법이라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적법이라 가능하다. 전세권 가능하다. 적법이니까. 그 다음 취득시하면 기간은 무제한이에요. 그럼 무제한이니까 을은 쓱 소유자 갑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줘야 돼요. 기간이 무제한이니까 쓱 소유자 갑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제 지역권 다 끝났고 이제 전세권 가겠습니다. 자, 391페이지 오세요. 이제 391페이지. 전세권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391페이지. 자, 이제 전세권입니다. 먼저 전세권과 전세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전세는 임대차, 채권입니다. 그럼 자, 어떻게 구별하는가?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한 겁니다. 전세권은 무슨 등기? 전세권 등기한 거다. 여기는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등기?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거. 여기는 전세권 등기한 거, 여기는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것. 그럼 자, 임대차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해서요. 그러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임차권 등기하면 왼쪽, 오른쪽이에요. 여기는 전세권 등기해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 안 하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이쪽이죠. 그러면 이제 303조가 있는데 1항 전세권자는 반드시 유상, 전세금 지급 반드시 유상입니다. 지급하여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 용도이자 사용수익이 용익물권, 사용수익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 이게 담보물권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다 같이 가져요. 근데 동시에 갖는 거 아니에요. 전세권 기간 도중에는 용익물권 성격만 갖다가 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 성격 소멸하고 기간 끝나면 돈 받고 나가죠. 전세금 받아야죠. 그때 담보물권으로 바뀝니다. 다음 2항 농경전 전세권 안 돼요. 그럼 여기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써있죠. 그럼 우선변제권은 오직 경공매만 나옵니다.
매매의 징여와 상속이 안 나오고 오직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인데 자 A가 자 이게 2월 1일 날 2억을 빌려줬고 B가 4월 1일 날 3억 빌려주고 C가 6월 1일 4억 D가 8월 1일 1억 빌려줬어요. 채권자가 4명인데 돈 안 갚아서 누군가가 X를 경매 청구했더니 X가 5억에 경락됩니다. 경락대금을 A, B, C가 어떻게 나눠 갔죠? 날짜 빠르니까 2억 받고 그 다음 3억 받고 이렇게 받고 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데 얘들은 그냥 돈만 빌려줬죠. 얘들은 그냥 채권자예요. 그럼 채권자는 다 평등합니다. 채권자 그걸 평등원칙이랍니다. 따라서 날짜가 빠르든 날짜가 느리든 돈이 많든 적든 다 평등하기 때문에 안분비례 받아요. 안분비례. 다 더하면 10억인데 이거 5억이라 절반씩 받으면 5억 딱 맞죠. 그래서 A는 1억, B는 1억 5천, C는 2억, D는 5천만 원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안분비례. 채권자 다 평등합니다. 근데 만약에 B가 4월 1일자에 X부동산에 만약에 저당권 취득했다 보세요. C는 6월 1일자에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보세요. 그럼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당권은 이 전세권처럼 우선면제권이 있어요. 그럼 우선면제권은 물권이라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처럼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어요. 다시 우선면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있고 다음 주에 저당권도 있다고 공부합니다. 유치권 없다고 마지막에 공부해요. 유치권 없어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임대차 없어요. 근데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 있어요. 법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법에 써 있는가 기준입니다. 그럼 얘들이 돈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B가 더 빠르죠? B가 3억 다 받아요. 얼마 남아요? 2억 남죠? C가 2억 받고 이렇게 끝입니다. 얘들은 10원도 못 받습니다. 지금 경매에서는 먼저 받는 권리가 우선면제권입니다. 경매에서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인데 자 갑소유 부동산의 첫 번째로 전세권 의리 나옵니다. 두 번째. 근데 계약기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가백에 지급했어요.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하고 병과한 적 없죠? 그래도 물권이라서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2년간 안 쫓겨나요. 그럼 나갈 때 전세금 누구에게 받습니까?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핀소유자 병에게 받습니다. 갑은 면책되는 것이고 병에게 받습니다. 이걸 물권은 대항력 있다. 아까 지상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처럼 전세권 성립 요소는 일단 갑과 을 간의 전세권 계약과 전세권 등기 그리고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아까 법에 써 있었죠. 근데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법에 안 써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실생활에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전세권 전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금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잘 했겠죠? 공무원이? 라고 일단 유효로 추정해줘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담보물권 성격에 따랐죠. 그러니까 담보물권 성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등기도 일단 유효로 추정해주는데 우리 이런 걸 본 적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일단 등기관 해줬으니까 유효로 추정된다. 그 다음 전세금 지급해야 되는데 꼭 전세금이 갑과 을 간에 꼭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돈 받을 채권 3억이 있었다면 그 3억으로 그냥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 그래서 꼭 현실적 수수될 필요 없어요. 기존에
상목받을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가를 주긴 줬잖아요. 유상. 그 다음 전속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책 394페이지, 394페이지. 중간에 312조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숫자는 좀 운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이거. 그럼 이제 312 보세요.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외워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자, 1항은 그냥 전세권이라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다 적용되고, 3항도 3항,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다 적용되는데, 2항은 건물 전세권만 적용되고, 4항도 건물 전세권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2항과 4항은 토지 전세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부 생각 이거 벌써 외우기 힘들겠죠? 안 외우진다 이거. 궁금할 때 찾아봐야 돼요. 그럼 1항이 최장기 제한 10년입니다. 1항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 기간이 10년을 넘길 10년 단축합니다. 2항이 최단기 제한인데 건물이만 있어요. 건물. 2항에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을 한다. 그러니까 건물을 6개월 약정하면 1년. 근데 토지를 6개월 약정하면 유효. 3항이 약정갱신. 전세권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합의로 한번 더 할 수 있죠. 합의로. 근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 다시 10년 넘지 못합니다. 4항이 법정갱신. 법정갱신을 같은 말로 묵시적 갱신, 묵시의 갱신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갱신. 그럼 4항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다음 갱신 거절 통지가 갱신 안에 끝나면 나가라는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전세금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아니 그러네요. 한마디로 아무 말 없는 경우에 그냥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앞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여기서 동일한 조건은 돈 전세금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 뭐예요? 돈 전세금. 동일한 조건으로 잘 보세요. 다시 설정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걸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 이 경우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313년 기다리고 있는데 전세권 소멸된 거죠.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다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약정하지 아니한 때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기간 약정 안 했을 때, 두 번째 여기 법정갱신 됐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과받고 몇 개월, 6개월간 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시간 6개월을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합니다. 그럼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 일단 토지 건물 다 최장기 제한 10년이 있습니다. 10년. 두 번째 토지 없는데 건물이만 있는 게 있어요. 첫째 2항이 최단기간 1년. 둘째 4항 법정갱신. 그럼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럼 313조에서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법정이 법률 규정 등기 없이 소유자나 그로부터 취득한 제3자 누구에게나 등기 없이도 권리를 저항할 수 있다. 그럼 자 보세요. 애웁니다. 그래서 법이 하나가 건전해.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 법이 하나가 건전하니까 다시 건전한 단일법.
건물 전세권은 최단 기한 1년 법정인신, 그리고 법정 등기 없이 건전한 단일법.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시험지에 건전 단일법 쓰시고 문제 풀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법정 등기 없이 이제 건물 전세권 효력이 나오는데, 자 399페이지 오세요. 399페이지 상단에 304조가 있습니다. 자 1항에서 타인토지죠. 타인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여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가로쳐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까지. 가로. 자 보세요. 갑토지를 우리 지상권이나 임차권 취득해서 건물 지었어요. 근데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네요. 이렇게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때 그럼 평은 이거 가지고 을건물 사용하고 갑토지 사용하려면 이 건물 전세권이 종대물에 미친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 평이 이거 가지고 갑토지 사용하고 이거 가지고 을건물 사용하겠죠? 이건 법정이상권이 아니에요. 법정이상권이 아닙니다. 법정이상권은 동일인 소유인 적이 있어야 돼요. 동일인 소유 아니죠. 그러니까 법지가 인정 안 되니까 이 304조 규정을 따로 둔 겁니다. 따로 미치도록 법지가 인정 안 되니까 둔 거예요. 법지가 아니다. 법조문 1항만 그래 딱 보면 됩니다. 다음 비용상은 아까 있습니다. 저는 피를 싫어한다 했어요. 오늘 했죠? 그리고 이제 소멸충구가 있는데, 자 404페이지 보세요. 404페이지 311조는 그냥 읽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1항에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 성질에 와여 단 무슨 용법? 정해진 용법. 주택의 전세권 취득하면 주택의 정해진 용법은 주거용법, 주거용도. 주거용도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 아파트에서 막 술집을 해요. 술집. 그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서 원상회복 술집 없애야겠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냥 읽으면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러게 법조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준용 규정은 지상권하고 똑같다. 먼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있고 점유권 물청이 있다. 상례인광이 된다고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다음 경매청구가 있는데 318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책 404페이지 와보세요. 여러분 책 404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 318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밑줄 하세요. 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판환을 지시한 때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부 정황법에서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가 있어요. 일부의 전세권자 한 장 넘기면 406페이지 상단의 양거로 2번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책에 체크합니다. 건물 일부 전세권자가 갑소유 건물에 2층에만 전세권자 을이 있어요. 근데 기간 끝났는데 갑이 전세금 안 줍니다. 그럼 이 을이 건물 전부를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작 2층만 빌렸죠? 그러니까 전세권에 의해서 전부를 경매할 수 없어요. 근데 저당권은 전부에 나왔거든요. 그럼 저당권자가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헛갈리시면 아주 잘 나옵니다. 전부를 경매 못합니다. 2층만 빌렸으니까. 그럼 자 406페이지 상단에 양거로 2번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만 봐요. 건물자 일부 동그라미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권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해서 건물 그 다음 전부 동그라미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 없으며까지 없다. 없다. 그 밑에 파란색 3번에서 양괄호 2번 있죠. 양괄호 2번 세 줄만 체크하면 돼요. 그 세 줄이 전부를 우선 면접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앞으로 오세요. 404페이지. 다시 제일 밑에 법조문, 제일 밑에 이제 317조 있으니까 자, 밑줄 하세요. 밑줄.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는 가로칩니다. 가로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 인도 자, 및 동그라미 및 동그라미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교부를 받는 동시에까지 가로 동시에 다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누가 반환해요? 설정자가. 그럼 자 이런 말입니다. 칠판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에서 전세권자가 전세금 지급하고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하고 을이 직접 점유하겠죠. 이게 기간이 끝나면 갑은 전세금 반환하죠. 을은 이것 두 개를 동시에 반환한다. 동시에. 그래서 이것 두 개와 이게 동시행이에요. 다시 이것 및 이것 두 개와 이게 동시행이다 말입니다. 근데 아직 시험이 안 나온 판례가 있는데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반환했거든요. 근데 전세권 등기는 말소 안 해줬어요. 그럼 갑 전세금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아니면 절반만 줘요. 절반만. 네가 절반만 했으니까. 안 줘도 됩니다. 이거 두 개와 이게 동시행이에요. 그럼 안 했잖아요. 하나. 그럼 전세금 안 줘도 된다. 아까 미세 동그라미 쳤으니까. 그럼 전세금에서 이자가 계속 발생하죠. 이자는 당연히 갑이 취득하고 이거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안 줘도 되니까 당연히 갑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405페이지 상단에 1번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하시고 양괄호 3번을 보세요.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즉 목적물을 인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로쳐요. 자 가로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로 이건 말소 제공 안 한 경우 그 다음 전세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했더라도 부당이 되지 않는다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전세권하고 이제 담보물권 할 차례죠. 여기 또 10분 쉬고 통일성과 유치권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